안녕하세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및 대응을 설명할 발표자 김정한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취약점 진단의 개요와 실습 환경을 설명한 후 취약점을 직접 점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점 진단 개요와 실습 환경 구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점 진단 개요입니다. 취약점 진단이란 실제 해커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수행 대상은 굿모닝샵, GM샵, 쇼핑몰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단하며 항목별로 해당 대상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약점 진단 점검 항목입니다. 먼저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SQL 인젝션, 블라인드 SQL 인젝션, 쿠키 재사용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 구성입니다. 본 발표를 진행하기 위한 실습 환경으로 VM웨어의 가상 환경입니다. 공격자인 칼리 리눅스는 버프 스위트와 GM샵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설정하고 피해자인 B팀 서버는 웹사이트인 GM샵을 구성합니다. 로키는 GM샵에 접속할 수 있게 설정해줍니다. 위에 설명한 점검 항목대로 해킹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입니다.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의 실제 사례입니다. 야후 메일 계정이 2016년에 대규모 탈취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0억 명의 사용자 계정이 유출되었고 결과는 기업 가치의 대폭 하락, 대규모 법적 배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의 개요입니다. 계정과 동일한 패스워드 생성 또는 단순 패스워드가 생성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공격 방식은 무작위 순차 대입 방식과 사전 대입 방식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GM샵에 있는 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이며 공격 기법은 버프 스위트의 인트로더를 사용하겠습니다. 공격 대상은 GM샵에 계정이 있는 웹사이트 유저입니다. 이제 직접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 리눅스를 이용하여 GM샵에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한 뒤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간단하게 테스트 123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계정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에 취약한 1, 2, 3, 4, 5, 6, 7, 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정한으로 설정하고 계정을 만든 뒤 로그아웃하여 공격자 상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격자 상황은 공격할 대상의 아이디는 알지만 패스워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격자는 테스트 1, 2, 3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로그인 페이지의 아이디 칸에 테스트 1, 2, 3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알아내기 위해 인트로더의 값을 보내 비밀번호의 값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모아둔 패스워드 리스트를 사용하여 사전 대입 공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트의 인트로더 기능을 사용하여 패스워드 칸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모아둔 패스워드 리스트를 대입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을 실행해 보면 다른 결과값들과는 달리 1, 2, 3, 4, 5, 6, 7, 8만 길이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만 길이가 다른 1, 2, 3, 4, 5, 6, 7, 8이 테스트 1, 2, 3의 비밀번호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공격자들이 유출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공격자로 하여금 비밀번호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과 각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해킹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글자 수 제한과 대소문자 및 특수 기호를 사용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로그인 시도 횟수에 제한을 걸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용한 계정 정보 추측 및 대입 공격이 취약한 1, 2, 3, 4, 5, 6, 7, 8을 입력해 보시면 순식간에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문자 및 특수 기호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의 실제 사례입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2011년에 침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7,70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결과는 23일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구조화된 데이터들의 집합체이며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언어를 SQL이라고 합니다. SQL 인젝션은 SQL 언어를 악용한 공격 기법입니다. 입력과 검증이 미흡한 웹사이트에 악의적인 SQL 문장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입니다. 점검 대상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되어 있는 입력칸이고 공격 기법은 SQL 인젝션 그리고 SQL 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공격 대상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점검에 사용한 SQL 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맵은 공격할 URL과 쿠키 값, 파라미터 값, 그리고 찾을 값을 입력하여 SQL 인젝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이제 SQL 맵을 사용해 실제 공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맵을 실행한 뒤 앞에서 설명한 공격을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웹 빅팀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데이터베이스 중 Gmshark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테이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Gmshark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테이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멤버 테이블에 포함된 컬럼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멤버 테이블에는 여러 컬럼들이 존재하며 이 중 네임,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컬럼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한 결과 Gmshark 데이터베이스의 멤버 테이블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QL 인젝션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서버가 취약해서 생기는 공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업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입력과 검증이 있습니다. 숫자, 문자, 길이 등을 검증하여 예상되지 않은 특수 문자나 SQL 부문이 입력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컬입니다. SQL 문과 사용자 입력값을 분리하여 전송함으로써 입력값이 SQL 문법이 아닌 데이터로만 처리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블라인드 SQL 인젝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란 일반 SQL 인젝션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서버의 정보를 얻어낸다는 점은 같지만 오류나 결과가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true 값과 false 값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타임셋 방식과 ASCII 방식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 중 하나인 타임셋 공격 방식입니다. 이 공격문의 실행값은 GM샵 안에 22번째 테이블에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5초 딜레이를 주는 명령입니다. 타임셋 공격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얻으려면 딜레이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행어로 실행하여 뜬 SQL 맵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맵을 이용해 공격하면 타임셋 공격을 이용하여 점검할 것이냐는 질의를 합니다. 그럼 그 질의에 y를 입력하여 타임셋 공격을 실행합니다. 타임셋 공격을 이용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결과값은 일반 SQL 인젝션 공격을 했을 때랑 같습니다. 차이점은 시간차 공격을 이용하여 값이 하나하나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CII 공격문입니다. ASCII 공격 방식입니다. 이 공격문의 결과값은 GM샵 안에 22번째 테이블의 이름의 길이가 10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2번째 테이블의 이름은 멤버입니다. 그럼 이제 ASCII 공격 점검을 버프 스위트의 인트루더를 사용하여 직접 해보겠습니다. 버프 스위트의 인트루더를 작동시킨 뒤 11 값에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6의 값만 길이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이블의 이름이 멤버, 즉 6글자이기 때문에 6만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블라인드 SQL 인젝션의 대응 방안은 일반 SQL 인젝션의 대응 방안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 재사용 공격입니다. 쿠키 재사용 공격의 실제 사례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쿠키 재사용 공격 관련 대규모 유출 사례입니다. 한국의 피해 규모는 약 5억 7,700만 개의 쿠키가 유출되었고 이 중 약 6,400만 개는 실제 로그인 세션에 사용 가능한 활성 쿠키였습니다. 결과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계정이 탈취 가능하였고 사용자 인지 없이 SNS, 이메일, 쇼핑몰 관리자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도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 2차 피해 발생이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쿠키 재사용 공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쿠키 재사용 공격이란 공격자가 탈취한 세션 쿠키를 재사용하여 정상 사용자로 가정해 서버에 접근하는 공격입니다. 점검 대상은 세션 쿠키를 이용해 인증되는 게시물 작성 기능이 있는 페이지이고 공격 기법은 쿠키 재사용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대상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게시물을 클릭한 사용자입니다. 그 전에 쿠키에 대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웹사이트는 이 쿠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기억합니다. 먼저 쿠키 재사용 공격 실습을 위해 웹 빅팀 서버에 필요한 파일을 사전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과정입니다. 그럼 직접 쿠키 재사용 공격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샵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공격문을 넣은 게시물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의 이름은 사용자가 접속할 만한 제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격문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로키 서버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의 접속 계정은 방금 만든 테스트 123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게시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에서 공격문이 삽입된 게시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칼리로 접속하여 쿠키.html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면 로키의 쿠키 값이 탈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칼리 리눅스에서 쿠키 값에 로키의 쿠키를 사용하여 접속하면 어태커 계정에서 긴정한 계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키 재사용 공격의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이용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상한 사이트, 미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며 로그아웃을 습관화합니다.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 공용 컴퓨터에서 민감한 작업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기업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HTML 태그를 필터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값을 검증하여 이런 특수 기호들을 문자로 치환하여 접속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 소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현재 배우고 있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해킹 사건을 접할 때입니다. 최근 해킹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간단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페이지들이 쉽게 뚫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보 보안 분야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향후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